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추부길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정치 공작을 사전 기획을 했는데요. 선거 8개월 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제2의 3.15 부정선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를 위련한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역사가 무섭지 않습니까? 정의와 공정을 입에 달고 다니는 문재인 정권이 전혀 정의롭지도 않고 더불어 공정이라는 말을 할 자격도 없는 정권이라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전인 2017년 말부터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경찰이 선거 공작을 기획했고 이걸 실천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확인된 정치 공작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입니다. 이 정치 공작의 출발은 민주당입니다. 지방선거에서 정치 공작에 대해서 처음 아이디어를 낸 곳은 민주라는 이름과 전혀 어울리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인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8개월여를 앞둔 2017년 10월에서 11월경에 선거 준비를 논의하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의 비의혹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이걸 선거 전에 이슈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울산시장 선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던 당 지도부가 이후에 울산 선거를 위한 울산적폐청산위원회 설치도 논의했고요.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정치 공작을 이어받아서 행동대로 나선 곳이 바로 경찰입니다. 그러니까 집권 여당 민주당의 울산시 적폐청산 작업에 맞춰서 경찰은 황운하 울산청장이 부임한 2017년 7월 이후에 전방위적으로 김기현 시장 측근들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가 이루어졌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황운하 청장이 한 그런 행태들을 보면 아예 정치 공작에 대한 하명을 받고 부임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수사에 적극적이었고요. 민주당과 협력하면서 수사를 진두지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알려진 것만 해도 지방선거 직전인 2018년 6월까지 황운하 청장이 직접 지휘한 수사팀은 당시 김 전 시장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2대에 대해서 모두 7차례 통신자료 조회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것은 청와대의 백원우 팀이 경찰의 첩보를 이첩하면서 하명 수사를 하기 이전부터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 황운하 청장하고 권력 핵심 간에 이미 정치 공작을 할 의도를 가지고 부임한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의 커넥션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런 정치 공작의 총지휘처가 바로 청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공작의 기획과 주의는 놀랍게도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은 정권이고 민간인 사찰의 DNA가 없다고 강조하는 문재인 청와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심지어 2018년 1월 송철호 후보는 김기현 시장에 대한 가짜 정보를 사실인 양 포장해가지고 첩보를 청와대에 넘겼던 송병기 현 부시장하고 같이 청와대 균형발전 비서관실의 행정관을 만나가지고 울산시 공약 사항에 대해서 자료도 받고 지원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큰 사항이 보니까 공공병원 유치 사업이었는데요. 이건 송 후보의 공약으로 이렇게 채택이 됐고 결국 지난 1월 울산시가 유치를 했습니다. 총 2,059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울산시의 수건 사업이었는데 번번이 좌절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송 시장이 숙제를 푼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업 자체가 집권 여당의 실세 시장하고 청와대가 유착해가지고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된 것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하기야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 정도는 우습게 보는 청와대니까 이런 건 아주 사소하다고 봐야 될 겁니다. 어찌 이런 공약사항만 청와대가 개입했겠습니까? 이미 백원우 민정비서관 팀이 울산에 고래고기를 빙자해가지고 감찰반까지 파견해가지고 김기현 채내기 수사에 올인했다는 거 이미 알려진 바죠. 이번 정치 공작의 몸통이 문재인 청와대라는 것이 이미 다 드러난 셈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와 집권 여당과 경찰이 하나 되어가지고 계획하고 실행했던 정치 공작 선거가 지난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라는 겁니다. 작년의 지방선거는 대한민국 역사에 3.15 부정선거에 버금가는 희대의 정치 공작 선거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1960년에 3.15 부정선거는 부통령 후보였던 이기붕이 정권과 경찰을 총동원해가지고 대규모 부정행위를 저지른 정치 공작 선거의 원조였죠. 당시 이기붕은 대통령의 승계권을 가졌기 때문에 더욱더 권력에 대해서 눈이 멀었고요. 당시 국민 여론이 이기붕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 여론이 강하긴다는 걸 알고 이런 정치 공작을 단행하게 된 겁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는 결과를 낳게 된 거죠. 당시 선거 조작에도 경찰이 적극 가담했고 당시 집권당이었던 자유당 소속의 정치 깡패들이 동원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의 지방선거에 왜 이런 3.15 부정선거를 꺼내가지고 비교하느냐? 이유를 말씀드리죠. 3.15 부정선거가 당시 이승만 대통령 때문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기가 없었던, 거의 없었죠.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조작된 선거를 경찰을 동원해서 치렀다 그러면 지난해 지방선거는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선배이고 정치 동지이고 또 반드시 당선되기를 희망하던 송철호 변호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한 정치 공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거 몇 달 전만 해도 송철호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김기현 당시 시장이 다시 당선될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미 확실하게 공표됐고요. 여론도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결국 이 판을 뒤엎기 위해서 청와대가 주도하고 집권여당 민주당이 뒷받침해줬고 경찰이 행동대로 나서는 전형적인 정치 공작으로 울산시장 선거 판도를 뒤엎었습니다. 김기현 당시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첩보를 청와대에 전달한 인물은 누구였습니까?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측근이었고요. 이 첩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청와대는 경찰에 하명 수사를 하게 된 건 아닙니까? 그리고 경찰은 야당 후보가 공천받는 날 사무실을 덮쳐가지고 선거를 망치게 만들었죠. 그 제보를 한 당사자가 정부 요청에 따라 문건을 만들었다고 했고 그 문건을 접수한 청와대 직원도 김경수 지사의 동문이었습니다. 청와대 백운우 민정비서관 별동대는 울산으로 내려가서 수시로 수사 정황을 청와대에 보고했죠. 아마 고래고기 먹으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은 야당 시장 의혹을 제보받았다 그러면서 문건을 흔들면서 수사를 촉구했죠. 그런데 그 민주당 국회의원 지금은 딴소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황운하 청장 2020년 총선 민주당 후보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잘 짜여진 각본대로 착착착 진행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른바 황운하 수사팀이 그렇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던, 그래서 선거 전에 이미 범죄자로 낙인을 찍어가지고 선거판을 뒤흔들었던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수사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알려진 바대로 야당 후보가 낙선된 다음에 결국 비리 첩보는 모두 무혐의가 됐습니다. 심지어 검찰은 경찰이 동원된 이런 정치공작 작태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한 조서를 남겼습니다. 얼마나 무모한 수사였으면 검찰이 그러한 수사 결과 보고서를 남겼겠습니까? 대통령과 30년 이상 친분이 있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집권 여당과 경찰이 총동원돼 가지고 조작한 정치 공작, 그것이 바로 울산시장 선거의 본질이었습니다. 어찌 울산뿐이겠습니까? 그런 선거 공작은 울산을 넘어서 경남, 창원, 양산, 사천 등에서도 광범위하게 이런 정치 공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경남 지역에서는 수사를 받을까 봐서 겁난다 그러면서 공천을 포기한 야당 후보들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와 집권여당 민주당 그리고 경찰까지 여기에 3.15 부정선거 당시에는 정치 깡패가 있었죠. 그 대신에 집권여당이 만든 참으로 희한한 조직인 검찰 공정수사 촉구 특위가 정치 깡패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건 분명히 3.15 부정선거를 뛰어넘는 정치 공작이고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권에게 묻고 싶습니다. 역사가 두렵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제2의 3.15 부정선거에 대해서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는 5일날 청와대의 지방선거 개입은 선거 여론을 조작한 사태로서 근원적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부정선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선거 개입 불법 공작 수사에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황 대표는 이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헌법을 지키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투쟁을 강력하게 진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이날 청와대와 민주당은 검찰 겁박으로 손바닥으로 진실을 가리려 하지 말고 국민 앞에 진실을 고백하라 그러면서 감추면 감출수록 최순실 사건을 능가하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확산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50년, 100년 집권론을 말한 바 있죠. 아마도 이런 부정선거를 2020년 총선에서도 시도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제적으로 동원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5일날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대한민국 검찰을 향해 절대로 그냥 두지 않겠다고 한 발언을 듣고 귀를 의심했다. 어떻게 이런 망발이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여당 대표 입에서 나올 수 있는가? 같은 시대에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울 정도로 황당한 발언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검찰을 향해 광기 어린 언행을 일삼고 있는 것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의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상황을 두려워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영우는 이해찬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사건으로 점차 밝혀지고 있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해 검찰이 엄정한 수사를 통해 결과물을 내놓을 때까지 입을 다물고 자중하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해찬 대표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핵심 세력들은 더 이상 망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자중해야 됩니다. 자신들이 한 짓에 대해서 두려움이 일말이라도 있다 그러면 역사 앞에 참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양심조차 없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민주화 투사로 한다 그러면 그것은 민주라는 단어를 먹칠하는 것이고요.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역사를 우습게 하는 망나니 같은 자들임이 틀림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문재인 청와대와 이해찬 민주당은 역사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역사를 자신들 마음대로 농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역사는 부정과 비리에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역사에 도도한 물줄기는 아무리 초롱성 같은 배라도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주민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언론들이 주로 차용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지금 문재인 정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백성은 물이고 임금은 배이니 강물의 힘으로 배를 뜨기도 할 수 있지만 강물이 화가 나면 배를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이 군주민수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두려워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와이타임스 논평은 이 문재인 정권이 선거 8개월 전부터 정치 공작을 사전 기획했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건 제2의 3.15 부정선거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당 김무성 의원도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사건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역사가 두렵지 않습니까? 와이타임스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